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7, 8월 되면은 40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바로 반도체 주식 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엔비디아나 퀄컴, 애플처럼 최선단 공정에서 경쟁하는 기업 말고 성숙 공정이라 그러죠. 레거시에서 안정적인 그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레거시라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있다 보시겠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4-50%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한국 팹리스가 안 되는 이유까지 포함해서 이 반도체 업계가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최신 주가가 193달러 정도 되는데 1993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이때는 한 3, 4불 정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뭐 닷컴 버블 이런 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죠. 한 30년 들고 계셨으면 한 5, 60배 정도를 보실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차트로 20년 성과를 보시면 2003년도 1월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10만 불 넣으셨을 때 2023년도 12월 평가액은 173만 불 정도니까 2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에 반해서 S&P 500 ETF에 넣으셨으면은 80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처음에는 빠르게 안 오르다가 지난 한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2003년 1월 달에 10만 불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투자를 하셨으면 2023년도 연말에 배당액이 무려 5만 달러, 거의 배당 수익률이 50%에 육박하는 거죠. 환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지금 환율이 1,300원 후반대니까 거의 9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뭐 엑시노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퀄컴, 뭐 스냅드래곤 이런 것처럼 뭐 소자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최선단, 첨단 칩이 아니고 60나노, 90나노, 뭐 120나노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 지금 현재 판매 유통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소자 종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만에서 16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소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도 있고 몇천 원. 비싼 거는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거는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받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매출액이 175억 달러로 20조 원 정도. 이게 뭐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몇만 원짜리 소자 팔아가지고 20조 원 매출한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순이익률도 37.2%, 순이익이 65억 달러로 거의 뭐 한 9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게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게 뭐 돈을 남겼다 이게 뭐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뭐 인피니언 이런 아날로그 뭐 성숙공정 반도체 하는 회사들 칩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여기 모저 일렉트로닉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소매 유통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가격 책정해 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소자 이거가 한 개 살 때는 보이시나요? 1.1달러고 500개 사면은 0.6달러, 그다음에 2,500개 사면은 0.442달러니까 거의 뭐 5, 600원 수준으로 파는 이런 소자들인 거죠. 생산 단가는 이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조 단위 매출이 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동차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해 신차 판매량이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반도체가 적게는 1,200개에서 많게는 3,000개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든 1,000원짜리 반도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칩이 있다 그러면은 1,000원 곱하기 9천만 대를 하면은 요 1,000원짜리가 900억 원 매출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100개 있다 그러면은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9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용에서 9조 원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소자가 많고 이렇게 몇백만 대, 몇천만 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소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애플 워치 이런 것도 한 해에 3천만 대 이상 나가고 텔레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다이슨 청소기 이런 것도 1,000만 대씩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또 범용 소자인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요선의 반도체가 중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세대 최신 5나노, 3나노 이런 칩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론 쪽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인텔 설명드릴 때 반도체 시장을 1년에 한 800조 원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한 900조 원 전후가 될 거라고 보이고 1, 2, 3위는 지금 굉장히 핫한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퍼스널 컴퓨터 쪽이 GPU, CPU 이런 쪽인데 이쪽이 다 합쳐서 한 3,500억 달러니까 한 500조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가 차량용, 산업용, 소비가전인데 약 300조 원 정도 시장이 돼요. 이거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독일의 인피니언, 그 다음에 NXP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좀 실패를 한 기업이고요. 이탈리아의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있고 미국의 또 유서 깊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랑 사업 영역이 좀 비슷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산업용은 우주, 항공, 군사, 우리 공장에 있는 정밀, 기계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야 그럼 1,000원짜리 우리도 금방 만들어서 대체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팹리스 지금 지원 정책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 팹리스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티커가 TXN인데 작년도 미 증권거래위원회 10K 리포트 연차 보고서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한글로 적어놨어요. 2021년도에 매출이 183억 달러, 영업이익이 90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매출이 200억 달러로 한화로 27조 원 넘는 금액이고 영업이익은 101억 달러로 13에서 14조 원. 이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50% 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S&P 500이나 이런 데 상장된 데는 20-30%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이 정도 되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거의 40%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수요기업과의 연구개발, 과학기술 지식, 특허, 생산 노하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0년짜리 차트 한번 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2013년도 1월에 10만 불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 넣으셨으면은 20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74만 2천 달러니까 거의 10억 정도 지금 환율로. 그 다음에 S&P 500은 그에 반해서 40만 달러 정도고요. 그 다음에 배당액도 상당히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이 좋았는데 2013년도에 10만 불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넣으셨으면 2023년도 연말에 배당액 총액이 2만 1,000달러니까 거의 20%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 인기가 좋은데 S&P 500은 그에 반해서 한 6,00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라는 기업이 지금 반도체 ETF 들고 계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보시거나 그냥 아날로그나 성숙공정에서 미국에서 강력한 기업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15만 개, 16만 개 되는 수많은 중저가 반도체를 가지고 매출 안정성을 갖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한국 팹리스가 잘 안 되고 시장 개척이 어려운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개발 비용이 성숙공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60나노, 90나노, 120나노 이런 거 무시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22년도 11월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정책 재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결론은 반도체 설계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달라. 지금 칩스 액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제조 부분에만 보조금을 30-40조 싸주는 건데 설계 영역도 지금 힘들다. 여기에 이제 공정 수준별로 반도체 개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65나노미터,
반도체 개발 비용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2,900만 달러니까 390억 원입니다. 지금 100만 달러가 이제 13억 원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40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이 3,800만 달러니까 5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28나노미터 반도체, 이게 이제 성숙 공정과 첨단 공정을 가르는 그런 기준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5,100만 달러가 들어요. 제품 개발 하나 하는데 690억 원이죠. 10나노미터 반도체 개발 비용은 한참 올라가가지고 1억 7,400만 달러로 2,4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5나노미터 반도체 개발 비용은 지금 최선단 공정 5억 4,200만 달러로 7,3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웬만한 반도체 소자 개발 이런 팹리스들도, 그리고 개발이 한 방에 성공이 잘 안 되고 고객사를 잡고 5번에서 10회 이상, 이것도 운이 좋을 때 시제품 생산을 해야 돼서 1,000원짜리 개발비가 수십억이 들지 수백억 원이 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중간재라 그랬는데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거래잖아요. 만약에 현대차가 내년에 뭐 전체 판매량이 뭐 연간 1,200만 대인데 여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전력 제어 반도체를 어느 정도 개발해서 새로 납품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럼 갑자기 뭐 이름 없는 한국 팹리스에서 우리가 더 싸게 동일한 성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랬는데 기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잘 사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 새로운 기업으로 바꿔가지고 1,200만 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에는 상사가 따지고 네가 책임질 거야. 문제 발생하면 재무 담당, 구매 담당 다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소재 대체 많이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쓰던 거를 바꾼다라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신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좀 의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죠 여기가.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만약에 뭐 한국에서 팹리스가 나와가지고 1,000원짜리가 우리가 대체를 했는데 신생업체니까 800원에 드린다 그러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아까 프라이싱 스킴도 개인이 한두 개 살 때는 1,000원을 다 받지만 대량 구매하는 고객한테는 할인율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버려요. 개발비를 못 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똑똑한 그런 가격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어려운 이유가 기술 영업 능력이 우리나라 좀 기술 기업들한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어느 분야나 그런데 소재도 그렇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많이 쓰시죠? 애플워치가 2022년도에 5,400만 대가량이 나갔는데 메인 기판 회로 설계가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건 그 네덜란드 기업 NXP 영업 자료인데 이게 CPU에는 ARM 그 스마트폰 그 코어 디자인 라이센스비 받는 회사로 유명한데 여기 ARM 그 CPU부터 이 L2 캐시, 뭐 내부 메모리, 전력 제어, 뭐 블루투스, 뭐 이더넷, USB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수백 개의 소자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 기판이 최적의 성능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뭐 혈압 재는 거, 뭐 혈당 재는 거 그런 게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연결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이런 전체 블록에서 대체했다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ICT 디바이스 회로 설계의 전체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다이슨 청소기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다이슨이 내년에 새로운 연간 판매량 3,000만 대가 예상되는 무선 청소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성능을 갖춘 반도체 회로 기판을 뭐 팹리스 1, 팹리스 2,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다가 견적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자 하나가 아니고 이 기판 전체 설계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소자가 300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재고가 없고 뭐 이건 어디서 생산해 주는 게 좋고 이거는 비싸지만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서 우리 거로 대체하면 되고,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회로 설계를 갖고 갔다 그래서 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칩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NXP 칩을 우리가 넣어드릴 거고, 뭐 여기에는 뭐 어디서 설계해서 TSMC 설계한 칩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종합 디자인 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10명, 20명 이렇게 꿈을 갖고 창업을 하는 팹리스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글로벌 뭐 몇백억, 몇천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칩을 만들고 기술 영업을 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중견이나 대기업 이상의 그 자금력이나 인력이 안 되면, 그 수준이 안 되면, 지금 반도체 산업은 성숙 산업이에요. 벌써 70년 됐잖아요, 반도체 나온 지. 그래서 예상외로 이렇게 능력과 뭐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두 번째로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에어팟 요즘에 이런 거 그 무선 이어폰 흰색 안 끼고 다니면은 그 감성 없고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어팟이 출시 이후로 1.5억 대가 출하가 됐어요. 뭐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로 30억 달러, 뭐 한 3조 원, 4조 원 매출을 올려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해외 전문 IT 뭐 블로거들은 분해를 해봅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색칠을 해놓은 것들이 다 다른 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그 소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플이 설계한 칩은 아마 요 노란색인가? 요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나온 뭐 전력 제어,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나온 뭐,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무슨 뭐 코덱, 뭐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폼팩터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거 접어가지고 이어폰에 넣어놔야 되잖아. 그죠? 전력 소모도 굉장히 낮아야 되고, 음질도 좋아야 되고, 블루투스도 좋아야 되고, 아이폰이랑 연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심 인테그레이드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자제품이 애플, 뭐 퀄컴 뭐 제품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회사 칩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백 개의 아날로그 뭐 성숙 공정하는 회사들의 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진입하려면 기술 영업과 그 회로 설계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이런 제품을 개발할 때 5년, 10년 이렇게 그 수요 산업, 디바이스 기업들하고 연구 개발을 장기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팹리스 회사들이 소규모에서 시작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벤처 캐피탈, 뒤에서 자금 지원, 혹은 대기업, 이미 판로가 확보돼 있으니까, 이런 뭐 갤럭시 스마트폰 이런 거 이미 1년에 뭐 3, 40억대 나가는 거, 3, 40억대가 아니고 2, 3억대씩 나가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씩 바꿔 끼는 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그래서 한국이 비메모리 점유율이 뭐 3%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70%를 차지하는 게, 사실은 원천 기술이 없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 능력이 안 되면 1년에 수천만 대, 수억 대 나가는 제품의 반도체를 우리 걸로 바꿔 끼는 거 말고는 사실상 판로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도 뭐 코아로직이니 엠텍비전이니 팹리스 1세대 기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판로 확보에 실패해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렇게 싸구려 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몇천원, 몇만원짜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밀기계랑 우주항공, 이 회사가 원래 군사 납품으로, 정부 납품으로 초반 매출을 기틀을 잡은 회사거든요. 극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도 스마트폰이랑 PC에 들어가는 거와는 달리 뭐 100몇십 도, 200도 이런 열을 견뎌야 되고, 뭐 진동도 견뎌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국제 표준 중에 ISO 26, 뭐 몇이었나 그런 게 있는데, 우주에서 우주선 입자가 내려와가지고 오래 쓰면은 반도체 회로가 이게 뒤틀림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동작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견디는 그 국제 인증 표준이 있거든요. 원자 가속기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 인증 받는데 몇백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나노, 90나노라 그래서 기술이 쉽진 않아요, 여기가. 기술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프라이싱이 웃긴 게, 일반 칩 대비 1000배의 내열 내구성을 갖고 있는 걸 입증을 하면 가격은 10,000배, 100,000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나사나 로키드 마틴 이런 군사, 우주항공 뭐 이런 업체에서 수주를 받는데
보통 이런 거는 용도를 안 알려주고,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모르고, 어쨌든 이 조건을 맞춰오면 너네는 만배 가격을 쳐줄게. 이런 식으로 개발이나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쪽이라서 조금 주워 들은 얘기, 제가 좀 읽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지금 150억 마일 밖에 나가 있는 미국에서 한 6, 70년대에 썼나? 보이저호라는 게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MCU하고 메모리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개발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안 쓰이나? 포트란이라는 컴퓨터 랭귀지가 있는데 이게 보이저호 때문에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됐다? 개발에 많이 쓰였다? 그래서 지금 AI나 소프트웨어 랭귀지 이런 게 다 우주항공이나 군사 쪽에서 조금씩 상용화가 되면서 나오는 기술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AI도 지금 머신 비전이니 이런 거에서 크게 수준이 많이 못 벗어났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우주항공 쪽에서 나왔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동안은 컴퓨팅 파워가 안 돼서 많이 안 썼던 거고 어쨌든 그 내구성이 극한으로 우주에서 올라가야 돼서 보면은 지금 사양이 굉장히 초라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고장 나가지고 컴퓨터가 예비까지 3개가 달려있는데 그 원거리 통신으로 결국엔 수리를 성공을 해서 다시 보이저호가 통신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군사 우주항공 첨단 반도체 하던 데라서 옛날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그러죠. ICBM. 여기 미니트맨2라는 항법장치 반도체 납품도 주요한 매출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책 15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으로 그 보조금이랑 세액공제 지금 유타하고 텍사스에 공장을 몇 조짜리를 2개인가 3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밀어줄 만한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가 아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반도체 시조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맨 위에 계신 분이 2000년도에 게르마늄 직접 회로 세계 최초 개발의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신 잭 킬비 선생님이세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분보다 조금 늦게 인텔 공동 창업주 중에 로버트 노이스, 나중에 일본 반도체 담글 때 반도체 산업협회 창립과 정부 로비에도 큰 힘을 쓰셨던 분이고 이분은 실리콘 집적 회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나중에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TSMC 모리스 창 회장, 장정모 회장님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생산 이런 거를 다 배우셨죠. 25년인가 재직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사장 안 시켜준다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대만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이분을 스카우트해서 정부에서 반도체 제조업에 돈과 연구개발 인력을 몰아줘서 오늘날의 TSM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반도체의 어떤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아주 핫하고 그렇진 않지만 20-30년 생각하고 정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뭐 첨단 소자 기업이 흥망이 있더라도 여기는 망하기가 어렵지 않냐. 정말 산업의 기반, 근간이 되는 그런 반도체 회사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독일 인피니언, 네덜란드 NXP, 이탈리아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까지 좀 다뤄드릴게요. 이거 다 주식들이 있거든요. 2010년대 이후로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